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올라선 나라. 다른 하나는 100만 명이 폐업하고 자영업자 550만 명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외치는 나라.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2024년 한국 수출액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만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43.9% 폭증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 폐업 신고 사업자 100만 8천 명,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100만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 당신 동네 식당은 문 닫았습니다. 스카이닉스가 AI 칩으로 돈을 벌 때 당신 동네 편의점은 매출이 30% 떨어졌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 얘기 맞습니까? 오늘은 이 끔찍한 두 얼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부터 봅시다. 숫자로 보면 환상적입니다. 2024년 한국 수출 6,838억 달러. 2022년 역대 최고 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9.6%를 기록했어요. 수출 순위도 2023년 8위에서 6위로 2단계나 올라갔습니다. 무역 수지 518억 달러 흑자.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반도체 1,419억 달러 수출. 전년 대비 43.9% 증가. 2022년 기록 1,292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만 해도 누적 반도체 수출이 1,526억 달러.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도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AI 붐이 터지면서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G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도 나쁘지 않았어요. 708억 달러로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 유지했습니다. 선박 수출은 18% 증가한 256억 달러. 렌즈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선박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면서 호실적을 냈죠.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 경제 완벽합니다. 근데 이 숫자들 누구 얘기일까요? 삼성전자 임직원 10만 명, 스카이닉스 임직원 3만 5천 명, 현대차그룹 임직원 12만 명.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약 30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0.6%의 사람들 얘기예요. 나머지 99.4%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나라를 봅시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 100만 8,282명.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 98만 6천 명에서 2만 명 더 늘었어요. 매달 평균 8만 4천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하루로 치면 2,800명.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폐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2024년 11월 570만 명에서 단 2달 만에 2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가 1998년 561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적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2009년 574만 명, 지금은 그것보다도 낮습니다. IMF보다 힘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보면 더 참담합니다. 음식업 폐업률 16.2%, 소매업 폐업률 15.9%, 가게 10곳 중 1.6곳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6%가 2023년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어요.
평균 감소폭이 마이너스 12.8%. 순이익은 더 심각합니다. 72%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평균 감소폭은 마이너스 13.3%. 10곳 중 7곳이 작년보다 못 번 겁니다. 2025년 전망은요? 61.2%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더 줄 거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수치 하나, 자영업자의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특히 1년 안에 폐업을 생각한다는 자영업자가 14.8%. 550만 자영업자 중 81만 명이 1년 안에 문 닫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성전자가 웃는다고 당신 지갑이 두꺼워지나요? 아닙니다. 2024년 민간 소비 증가율 고작 1.1%.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2.7%. 4분기만 따로 보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어요. 내수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3.9% 뛰었는데 왜 동네 식당은 장사가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1,419억 달러 어치 팔았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주주 배당금. 삼성전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0조 원을 배당했습니다. 이 돈은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갔어요. 둘째, R&D 투자. 삼성전자는 연간 30조 원 가까이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이 돈은 고급 인력과 장비에 쓰이죠. 셋째, 해외 공장 투자. 미국 텍사스 팹, 중국 시안 공장. 이런 데 돈이 나갑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한테는 한 푼도 안 내려옵니다. 낙수 효과라는 게 있었죠.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결국 서민들한테도 혜택이 간다는 이론. 1970년대 고도성장기엔 맞았어요. 당시엔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자동차 공장을 짓고 조선소를 지으면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월급 받아서 식당 가고 옷 사고 술 마시면서 내수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 하루에 웨이퍼 40만 장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AI가 공정을 관리하고 로봇이 웨이퍼를 옮기고 자동화 설비가 검사를 합니다. 고급 엔지니어 몇백 명만 있으면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 연봉이 1억 넘습니다. 동네 식당 안 갑니다. 배달시켜 먹거나 고급 레스토랑 갑니다.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수출로 번 돈은 금융자산으로 쌓이고 부동산으로 쌓이고 해외 투자로 나갑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수출과 내수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자영업자는 왜 무너지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가 원자재 재료비 22.2%, 두 번째가 인건비 21.2%, 세 번째가 임차료 18.7%, 네 번째가 대출 상환 원리금 14.2%. 비용은 올라가는데 매출은 떨어지는 겁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209만 6,270원. 식당 하나 운영하려면 직원 최소 2명은 있어야 해요. 한 달 인건비만 420만 원. 여기에 4대 보험 더하면 500만 원 넘어갑니다. 임차료는요? 서울 강남 상권 30평 기준으로 월세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재료비는 물가 상승으로 작년 대비 15% 이상 올랐어요. 한 달에 고정비만 1,5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럼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할까요?
최소 2,500만 원은 나와야 겨우 손익분기점입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간이 사업자 전체의 75%가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됩니다.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4분의 3입니다. 일반 사업자도 상황이 비슷해요. 중위 매출이 월 800만 원 정도.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대출 상환은요? 2024년 기준 자영업자 평균 대출 금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평균 금리가 8.3%. 월 이자가 84만 3천 원. 매달 84만 원씩 이자만 내야 합니다. 원금 상환까지 하면 매달 150만 원 이상 나가요. 매출 800만 원에서 고정비 1,500만 원 빼고 대출 이자 84만 원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적자입니다. 그래서 43.6%가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는 겁니다. 두 나라의 격차. 이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나라. 반도체 재고. 수출 6,838억 달러. 반도체만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43.9% 증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450조 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50조 원. 이 두 회사 직원 수 합쳐서 13만 5천 명. 두 번째 나라. 무너지는 내수. 폐업 사업자 100만 8천 명, 자영업자 550만 명. 그중 43.6%가 3년 안에 폐업 고려. 음식업 폐업률 16.2%. 소매업 폐업률 15.9%. 13만 명 대 550만 명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43.9% 증가하는 동안 자영업자 매출은 12.8%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동안 동네 식당 550만 개 중 100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K자 경제의 실체입니다. 위로 가는 사람과 아래로 가는 사람이 명확히 갈립니다. 그리고 위로 가는 사람은 소수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정부가 뭐 하냐는 질문 많이 하시죠? 정부도 나름 노력은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민생회복지원금 50만 원. 근데요. 이게 해결책일까요?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손님이 없어서입니다.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고 손님이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해준다고 매출이 오르나요?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내수 소비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소비가 죽었을까요? 첫째, 가계부채. 2024년 기준 가계부채가 1,900조 원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금리가 2020년 0.5%에서 2024년 3.5%로 올랐습니다. 대출 1억 원 받은 사람이 매달 내는 이자가 4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7배 이상 뛰었어요.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둘째, 고용 불안. 2024년 도소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8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줄고 있어요. 자동화와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안 씁니다. 셋째, 양극화. 상위 10%는 자산이 늘어나서 소비를 늘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갑니다. 동네 식당 안 갑니다. 하위 90%는 자산이 줄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를 줄였어요. 결국 내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부 정책으로는 이 구조를 못 바꿉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 쉽지 않아요.
첫째,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550만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정부가 무조건 지원해서 연명시키는 게 답이 아닙니다. 재취업 지원, 직업 전환 교육, 폐업 후 재기 지원. 이런 게 필요해요. 둘째, 내수 산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단순 음식점, 단순 소매점으로는 못 삽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요. 차별화된 서비스, 기술 기반 사업, 틈새 시장 공략.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 수출 이익을 내수로 환류시켜야 합니다. 낙수 효과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안 흐르기 때문이에요. 임금 인상, 협력업체 단가 인상, 내수 투자 확대.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안 쉽습니다. 대기업은 주주 압박이 있어요. 배당을 늘려야 하고, 해외 투자를 해야 하고, 정부는 표를 의식해야 해요. 자영업자 550만 명이 다 유권자거든요. 그래서 단기 땜질만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개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수출로 세계 6위까지 올라간 나라. 다른 하나는 100만 명이 폐업하고 550만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나라. 삼성전자가 1419억 달러를 벌 때 동네 식당은 월 800만 원 매출로 적자를 봅니다. 반도체 수출이 43.9% 증가할 때 자영업자 매출은 12.8% 감소합니다.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로 번 돈은 금융자산으로 쌓이고 부동산으로 쌓이고 해외로 나갑니다. 내수로는 안 흐릅니다. 이게 K자 경제의 실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자영업으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 기술과 차별화에 투자하세요. 단순 장사로는 못 삽니다. 셋째, 자산을 만드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내수 붕괴 시대에 살아남는 구체적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